좋아요, 구독. 시장 예측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제는 많이 빠져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또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는 1.6%, 그리고 코스닥이 3% 가까이 지금 현재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일단 매수 포지션 찍혀 있긴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읽어주시죠. 네, 일단 환율이 1,430원대. 이제 전에 고점을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사실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또 매수로 유입을 했지만은 안타까운 점은 개인들이 대량 매도세를 보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크구나. 미국 증시나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런 박탈감들이 국내 시장을 엑시트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20, 30대 투자자분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니까 미국 이제 증시에 투자하는 비중이 60%가 넘어섰다고 하니까는요. 계속해서 국내 증시가 이런 이 하락세를 계속 보인다면은 일단 개인 투자자 비중의 엑시트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우려감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을 찾자면 일단 이번 주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도 일단 예견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의 반등세도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가능성들이 조금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환율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흐름 쪽에서 조금 안정세를 좀 보인다면은 오늘도 사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좀 매수세를 이제 현업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은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낙폭 과대를 사느냐 그러면 대형주 중심의 좀 어느 정도 지지력이 있는 종목들을 사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코스피 위주의 대형주 쪽에서도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5%에서 10% 정도의 반등은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오늘 반등세가 굉장히 강한 쪽이 화장품이라든가 일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에 먼저 조정을 많이 받고 사실 이런 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없는 종목들 위주로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 좀 올라오는데 저는 그러면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좀 낙폭 과대 중소형주를 계속 가져갈 거냐 아니면 아까 전에도 대형주 쪽 가져가실 거냐 할 때는 기존에 있던 대형주들을 팔고 이제 이런 낙폭과대 중소형주로 가는 건 아니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좀 다양하게 꾸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하반기 때 시장에서 저희가 소리 소문 없이 올랐던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있었던 종목들, 통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좀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통신주들도 고점에서 약 한 10% 정도 조정폭을 조금씩 받아놓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안정적인 나만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다시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흐름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 셈법은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것도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대표님 말씀처럼 어제는 개인이 좀 매도세가 짙게 나왔고 패닉셀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외국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매수를 한 흐름이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다시 오르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도 들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랑 반대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럼 오늘 반등이 의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단순히 기술적 반등일까요? 저는 의미가 크게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장 막판까지 오늘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마감을 한다면 그래도 기존에 없었던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해서 시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충분히 의미 부여를 조금씩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루 천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과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들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1,000억, 코스닥도 지금 거의 1,000억대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용융자 잔고를 봤더니 코스피도 이제 가장 높았을 때 20조에서 지금 한 16조 정도로 신용에 대한 일단 어느 정도의 이제 매도 물량은 조금씩 소진이 돼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에서 봤을 때는 개인들이 어느 정도의 그 지수단에서는 낙폭을 좀 과대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수익률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흐름을 당연히 쫓아가야 되는 게 수익률 면에서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개인들이 다시 재진입을 할 때는 조금 더 펀더멘탈을 조금 더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가 종가까지 매수로 찍혀 있는지 보셔야겠습니다. 하루 천하로 끝나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밸류 펀드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700억 그리고 다음 주에 300억 추가로 투입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한 펀드는 10조 이야기 나왔는데 어제 기사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이제 투입 시기에 대해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 투입을 고려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수가 한 8% 정도 빠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서 그럼 이게 사실 부양하는 의도가 있는 건지 그냥 하단 방어 정도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보였다라는 것이 어떤 면이냐면 투자라는 것도 사실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안정적인 뭔가 이 장치가 마련이 돼 있다.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면은 이것을 진짜 하든 안 하든 실탄을 쏘든 안 쏘든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정부에서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안정감이 들면 그래도 증시에 좀 더 남아있을 만한 기대감 정도의 그 좋은 해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밸류 펀드에서 뭐 이번 주 300억, 다음 주 뭐 700억 이게 액수면으로 보면 기존에 우리가 규모가 사실 너무 작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어요. 예, 뭐 하루 아침에도 개인들이 지금 1조 이상 매도세를 보이는데 그거 갖고 지금 사실 이게 증시 방어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래도는 뭐 일말의 뭐 흐름상 이것을 흐름을 좀 변곡점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계속해서 정부의 개입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1,400원대 이상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구간은 아니지만 정부의 개입이라든가 이제 외환보유고는 계속해서 소진이 되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뭐 환율의 방어를 뭐 이 훼손할 만큼 외환보유고가 적지는 않거든요. 지금 400조 정도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러한 그 증시의 안정망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그래서 밸류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정권에 대한 교체 이거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일단 투입은 있을 만하다. 그러면 뭐 핵심적으로 볼 때 KB금융이 20% 정도 빠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엑시트하고 금융업 쪽을 보지 않을 거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거의 70% 이상의 이제 전체 점유율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60%까지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갔다 다시 들어올 때면 저는 그래도 매수를 했던 금융주 위주로서 다시 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